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우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최근에 이 조정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이요. 일단은 원래 4월 8일 날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인데, 어제 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유류분이, 유류분의 증여를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채무가 있었을 때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승인을 하고, 유류분을 반환받았을 때, 반환받은 유류분이 청구한 대상이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증여의 증명 방법입니다.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증여, 유류분 반환 대상은 이 증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증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반환받을 돈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증여와 관계에 대해서 증여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매수해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돌아가신 분이 다 지급을 하는데 이 명의만 상속인으로 하는 경우, 또는 명의만 이 상속인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여 대상을 매수자금이나 부동산을 매수한 자금이나 또는 신축 자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동산 그 자체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몇 가지 여기서 쟁점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5억을 들여서 부동산을 사줬다. 그러면 이 대상이 매수자금이라면 이 5억의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합니다.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5년 전에 5억을 2010년도에 해줬다. 그러면 이게 2022년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물가상승률 해봐야. 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걸 쓰는데 1년에 1%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안 그렇거든요. 이 부동산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 대상을 이걸로 볼 거냐, 이걸로 볼 거냐에 따라서 내가 반환받는 금액이 틀려집니다. 이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증여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가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되겠죠.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되는데, 이제 피상속이 사망을 하니까 상속 포기를 해버립니다. 상속 포기했을 때 과연 이 반환 대상, 반환 대상인 증여 재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포기에서 제3자로 보면 1114조, 1년 이내 증여만이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유류분 소송에서는 상속인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반환 대상 자체가 결정됩니다. 이 상속 포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상속 포기라면 상속인에서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비율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유류분 비율. 이 사람을 유류분 계산할 때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이 쟁점에 따라서 반환받게 된 유류분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피상속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거의 본인의 모든 재산을 이제 배우자, 재혼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많은 채무를 부담했습니다, 이게. 예. 채무가 재산보다 많게 되다 보니까,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권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속을 포기할 것이냐, 한정 승인을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근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유류분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인데 상속 포기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면 상속분도 없어지게 되고 상속분이 없어지면 당연히 그 절반인 유류분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제 한정승인을 갖습니다. 한정승인을 갖고요. 그리고 이 한정승인을 했을 때, 이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받은 재산으로부터 그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민법 1019조에 이렇게 이게 돼 있습니다. 1019조에 돼 있거든요. 1019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환받은 유류분을 이 청산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청산 대상에 포함을 한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유류분을 반환받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채권자한테 다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유류분 소송을 합니까? 채권자한테 나눠줄 걸. 그래서, 이 피상속인이 재산, 채무가 많을 때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지만, 받은 유류분을 청산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의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좀 논리적으로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많은 쟁점이 숨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셔도 지금 하시는 강의를 가능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세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일남, 일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다녔습니다.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이 상당히 좋은 직장입니다. 그래서 급여도 많고, 연봉도 1억 이상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 직장이 지방근무입니다. 지방근무. 지방근무 주말에 올라오시고 상당히 가정적이셨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여자가 생깁니다. 여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여자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되죠. 이 여자는 직업이 미용실이었습니다. 미용사. 이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하고 결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죠. 혼인신고를 하고 그 직후에 미용실 운영하는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점포가 이 여자 이름으로 취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이 점포가 이 여자분이 이제 이 점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점포 자체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이 결혼 직후입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큰 돈은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단독주택을 삽니다. 이 여자가 또 다른 겁니다. 이거하고는 단독주택을 매수합니다. 이 여자분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건물을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3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신축을 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의 재산은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이 점포가 있고 이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명의는 전부 다 여자, 예. 여자의 명의입니다. 이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되게 어렵게 살았죠. 왜냐면 이제 좋은 직장을 다니던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하고 이혼을 해버리니까, 예, 어머니는 전업적으로 생활하다 갑자기 이제 생활 전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어렵게 살았는데, 아무튼 여기 뭐 여유있게 좀 하셨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예, 병을 앓게 됩니다. 예, 병을 앓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고급차, 예, 외제차입니다. 예,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예. 억대가 넘어가는 차를 할부로 구입을 합니다. 네. 할부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사망을 해요. 네. 이렇게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는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도 없고 뭐 크게 무한한 도 없고 퇴직금은 다 중간영산에서 이미 뭐 없어졌고, 그 상태에서 남은 거는 차량 한 대, 외제차, 고급차 한 대와 할부금이 있습니다. 할부금. 이 두 개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재산이 채무보다 적습니다. 채무가 더 많아요, 이게. 네. 채무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는 모르죠, 당연히. 일남일녀는 뭐 아버지가 뭐 어떤 부동산을 샀는지, 아픈지 연락을 안 하고 사니까요. 여기 이분이 이 관계 단절시킵니다, 이렇게. 예, 아예 단절시키고 하니까 뭐 채무가 더 많은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니까 이 여자분은 상속 포기합니다. 예. 네,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한정승인을 하고 유류분 반환이 이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된 건데,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막 실판에 판소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네. 아버지와 재혼녀가 있습니다. 재혼녀가 있어요. 미용사입니다. 예. 여기는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했습니다. 예. 재산은 없고, 예. 채무만 있습니다. 예. 뭐 재산이 뭐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비약합니다. 뭐 할부차를 샀으니까 외제차 있겠죠. 그러나 할부금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중고가 되니까 차량이요. 예. 자, 이분은 점포가 있겠죠.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유류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류분. 이 점포하고 3층,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 뭐 15년 정도 됐고, 이거는 한 7, 8년 정도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유류분은 조금 이제 그 세타가 그 쟁점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설명을 드리면 되게 피로감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듣고 이 부분들이 그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듣다 보시면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 보면 뭐 정리되기 전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해서 일단은 한 템포씩 좀 죽여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자녀 2명이라고 했죠. 자, 이분을 상속인으로 보면, 네, 1.5입니다. 여기는 1이죠. 그래서 원래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은 상속분 안 했다면, 네, 7분의 2가 되고, 여기가 7분의 3이 됩니다. 네, 7분의 2, 7분의 2. 그 유류분은 요거 절반이니까 7분의 1이 되겠죠. 네, 7분의 1이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상속포기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유류분을 얼마나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자녀 2명이 그냥 상속이 됩니다. 자녀 2명만. 그래서 유류분이, 네, 각각 4분의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상속분이 이분은 상속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에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 이 자녀 2명만이 2분의 상속인이 되겠죠. 예. 아버지 상속인이 되다 보니까 자녀 2명이 각각 2분의 1씩 상속분을 취득하고 유류분은 그의 절반이기 때문에 4분의 1. 예. 이게 유류분 비율입니다. 예, 유류분 비율입니다. 원래는 상속포기 안 했으면 7분의 1이었는데, 상속포기함으로써 4분의 1을 증가를 했죠. 이거는 이분들한테는 좋은 점입니다. 예, 상속포기해서. 예. 자, 일단은, 유류분은, 4분의 1입니다. 상속포기하면 상속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빼고 계산한다. 네. 요게 이제 하나의 쟁점입니다. 예, 하나 배우시는 거고요. 예, 배우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은 4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3층짜리 건물이 있다 그랬죠.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거 증명을.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같이 살지도 않았고 어떻게 샀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0몇 년 전에 사준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실제로 아버지가 샀다는 거를 사서 증여했다는 거를 이제 증여했다는 게 등기상에는 당연히 이 재혼료가 매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등기의 추정료라고 그럽니다. 등기의 추정료. 등기의 추정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런 겁니다. 홍길동이가, 이 재혼녀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 재혼녀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면, 등기부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됐다면, 이 재혼녀가 아버지부터 증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재혼녀가 산 겁니까? 일단 특별한 게 없다면 산 걸 봅니다.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재혼녀는 내가 어떤 돈으로 이거를 샀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등기부 등본만 내면 됩니다. 이 자녀가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다. 이 부동산은 아버지가 사준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주장을 하는 자녀들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등기부에 기재된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혼녀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다면 일단은 이 재혼녀가 전 소유자로부터 자기 돈으로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정을 부인하고 이 자녀들이 증여를 주장을 하려면,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거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못하면 당연히 재혼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거를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을. 왜?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아버지가 증명한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이게
유료분에서도 그렇고, 이걸 특별수익이라고 부르는데, 증여받은 걸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유료분이든, 이 상대부달이든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유료분을 반환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하는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은 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예. 예. 자. 정리를 지금 잠깐 좀 쉬었다가 할 건데, 지금 잊어버리실 수도 있으니까, 예. 이 상속 포기하는 경우, 예. 상속 포기하면, 예. 상속인이 아니죠. 예.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예. 유류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네. 포기한 사람, 예. 포기한 상속인은 빼고 계산한다. 예, 상속인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까 4분의 1이 됐습니다. 7분의 1이 아니고, 원래는 7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예,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 4분의 1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예,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앞으로 이제 다음에는, 요번에는 조금 쉬다가, 저기 뭐죠? 네. 매매. 또, 소유권 보존, 요거는 이제 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산 경우고, 예, 보존 등기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주로 건물을 신축을 하면, 네, 보존 등기로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전소유자가 없죠. 새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예. 이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명확하게 판결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뭐 판사님이 상당히 심증을 갖고, 예, 증여된 걸로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조정에 임한 거고, 상대방도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증명이 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조정에 응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할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거. 요 사건을 들어서 제가 어떻게 저희가 증명을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조금 쉬었다가 커피 한잔 먹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